여기에서 사화라는 거는 확장을 의미해요. 확장한다, 확대한다, 뭔가 넓게 비춰준다. 이제 빛의 개념이 좀 더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온도, 열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화라는 거는 이제 봄에 포도의 알갱이가 이제 하나하나씩 맺히잖아요. 근데 그 알갱이마다 다 분화돼 있죠. 다 구분돼 있죠. 구분돼서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구분점을 사화부터 시작해요. 사화는 확장, 세포 분열을 하거나 세포가 더 커지거나 늘어나게 되려면 이게 막 뒤죽박죽 늘어나거나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건 뭐 아주 크고 이건 작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균일성을 갖고 일정하게 일정한 절차 패턴을 가지고 분열하려고 해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사화는 신금을 장생, 경금을 장생시키기도 하면서 금에 대한 부분이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 고르게 확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화는 경금을 굉장히 원해요. 경금을 장생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금을 밀어주기도 하고, 또 지지의 신금 자체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절차나 규정, 법규가 있어야지 이제 난무한 아니면 무질서도를 아주 낮추기 때문에 혼돈 카오스를 최소한으로 이제 절차상에서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금이라는 거는 경계 구분이잖아요. 경계 구분을 좀 더 사용적으로 화급금에 대한 부분, 화생금에 대한 부분이 좀 혼합돼서 야 우리 뭐 시스템이 있는데 좀 더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하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효과적으로 쉽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뭐 능률적으로 사용성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 이제 진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못 들어가요. 북한에 못 들어가요. 근데 북한에 금강산도 있고 뭐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역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너한테 야 그 부분 너무 폐쇄 정치하지 말고 좀 더 교육을 하면서 그래야지 니네 국민들도 먹여 살리고 다 잘 살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달래면서 또는 제재하면서 그들을 경계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교육하게 하는 거. 뭐 흥선대원군의 폐쇄, 세국정책 같은 경우도 금이 너무 강한 거예요. 경계에 대한 철책선이 너무나 두꺼워서 들어가고 나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금이라는 거는 들어가고 나가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정 절차, 법을 이제 정해 놓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술을 음주 운전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0.3 알코올 함량 이하로는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훈방 조치한다. 그래서 사용성을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사화고 유연성이나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입장이 사화고 신금은 안 돼. 여기까지 경계야. 여기까지 사용을 못해 라고 하는 안 된다의 측면이에요. 그러면 의대 정원이 100명이에요. 야 근데 앞으로 노인 인구도 늘어나니까 의대 정원 늘리자 라는 게 사화의 측면이고 신금은 의대 정원 60명에서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밥그릇 챙겨야 돼 라고 고소하는 게 신금이에요. 그러면 사화는 계속 신금을 화급금, 화생금 하면서 교역을 이 밖으로 밖과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사화의 능력이죠. 내년에 이제 을사가 오게 되면 을목은 연결이잖아요. 너 있는 거 나하고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보자. 그래서 연결, 을목 입장에서의 사화가 쓰여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더 확대시켜줘. 더 사용을 하기 쉽게 절차를 간소화해줘. 법 규정을 바꿔줘.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신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할 거야? 의대 정원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거야. 근데 200명은 안 돼? 300명은 안 돼? 1000명은 안 돼?
이 기준이 뭐야? 어디까지 한계점을 한정적인 부분으로 경계를 질 거야. 거기 이상은 절대로 안 돼에 대한 부분들이 수예요. 수는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수렴하고 한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신압에 대한 그 수에 어디까지는 안 하고 0.3까지는 이제 음주 단속에 안 걸리게 하고 0.3 이상으로는 어디까지도 정하고 어디까지도 정하고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픽스된 거죠. 고정값이 생긴 거죠. 고정값이 생긴 그런 조약을 하는 게 수예요. 수라는 건 정보잖아요. 정보적 합의를 하는 거죠. 수라는 거는 지류하고 너와 나와의 그런 합의점을 도출하는 부분들이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합 수잖아요. 수에 목적한다. 조약의 합의점에 도출하는 것을 목적한다가 수이기 때문에 사신합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기계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사신합 이럴 때 화급금이 화생금 하다가 화급금 하다가 화생금 하다가 화급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는 거죠. 야, 200명 너무 작아. 한 300명 하자. 신금 입장에서 300명 너무 많은데 250명 하자. 250명까지 하자. 사화가 아니야 300명 할 때 이제 수국화 때리는 거죠. 수 여기 이상으로는 아예 그럼 이제 이거 약속 없애버려 라고 하는 거죠. 수가. 그러면 사화가 이러면 아예 나가리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합의를 맺고 계약을 서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을목이 연결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관계, 커넥팅 되면서 시너지, 창조하려는 부분이고, 을사년이 굉장히 사화 입장에서는 목생화잖아요. 굉장히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늘 이제 확장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을사년 같은 경우는 사화 입장에서 많이 쓰여지겠고, 신사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신사년 같은 경우는 신금이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성, 이제 구분이 완성된 신금이죠. 완성을 원하기 때문에 사화가 무작정 늘릴 수가 없겠죠. 신금을 위한 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높여줄 만큼만 올려주는 거죠. 60명? 신금 입장에서는 60명은 좀 그렇고 명분상 한 70명만 하자. 그럼 사화가 사신압을 어느 정도 신금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70명 68명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딱 고정식 값을 신금 입장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을사년은 사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을목 입장 목생화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진폭이 크고 그 자체가 사화 입장이면은 우리가 을사조약할 때 을사년이잖아요. 을사조약할 때 사화 입장이 누굴까요? 을목이 일본이라면 일본 입장에서 우리를 불평등 조약으로 한 거겠죠. 신금이 이제 쇄국 정책을 하려고 이제 쇄국 정책하다가 다 털린 거죠. 아예 막을 내다가 아예 문이 쓸려 나갔다. 다 녹아버렸네.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 사화가 제국주의에 대한 부분, 제국주의는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영토를 확장하고 지배권을 해서 수탈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금화교육의 부정성이겠죠. 뭐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도 다 사신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국주의나 뭐 스페이스X 화성 이주 같은 경우, 화성에 근데 화성 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 자원 가지고 뭐 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지구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냐? 화성으로 가는 게 이득이냐?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곳으로 확장하는 것도 다 사신압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뭐 사신압에 대한 뭐 기술적 표현, 서술적 표현, 사용적. 근데 지금 한 부분으로 거의 다 이치를 생각하시면 사신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뭐 또 신금이 있는 경우, 원국에 이제 해수가 있는 경우, 원국에 인목이 있는 경우, 또 원국에 축토가 있는 경우, 진토가 있는 경우, 미토가 있는 경우, 술토가 있는 경우,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씨는 못할 것 같은데. 자, 해수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화 자체에 대한 부분이 사해충도 일어나고 수국화에 대한 부분도 염두가 돼 있기 때문에 사화가 사화 자체, 사신합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겠죠. 대운에 따라서 이제 뭐 대운이 토대운이다 그러면 토국수 하면서 사신합을 하게 되니까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으로 나가니까 신금을 더욱더 비춰주는 쪽으로 사화가 쓰여지는 부분이겠죠. 만약 대운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해수 자체는 금생수 받잖아요. 금생수 수국화로 가기 때문에 해수의 그런 양 자체가 힘 자체가 굉장히 강대하죠. 그러면 사화 입장에서 뭔가 신금을 발전시키고 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치를 더욱더 퀄리티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토라든지 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통관을 시켜주던가 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금수기운 자체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해수 자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극으로 조절하는지, 생으로, 설에서 조정하는지, 그 부분이 이슈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신 같은 경우는 신금 입장에서 주도를 하겠네요. 신금에서 사화를 끌어들여서 나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봐 라고 해서 사환을 덜덜덜덜 떨면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하겠는데 소극적이겠죠. 정사일주가 사화가 있고 정사일주에 신금이 월이고 해수가 연이면 나라에서 자꾸 세금 걷어가는 거야. 세금 걷어가는 거야. 화급금 해가지고 물질에 대한 어떤 법률에 대한 사용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세금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 거는 거죠, 해수가. 그런 식으로 발생이 좀 되는 거고. 임목 같은 경우는 목생화가 형으로 작용하니까 막 폭발적으로 신금을 한꺼번에 이제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해수가 있거나 임목이 있거나 다 형작용이 우선하겠죠. 이제 해수 같은 경우는 신금 입장에서 사화를 끌어들여서 날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봐라고 명령하는 거고, 임목 같은 경우는 사화 입장에서 신금 너 개방 안 해? 조약 빨리 맺어. 너 있는 거 거의 다 내놔. 사화 입장에서 임목을, 그러니까 신금을 조절하겠죠. 임목이라는 거는 새로움이 계속 생성되는 거잖아요. 점이 계속 생겨나는 거고, 사화는 그걸 확대해야 되는 거고, 여기 확대하고 저기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불특정하게 막 일어나겠죠. 순차적이 아니라 비순차적으로 발생했다가 동시에 했다가 저기서 또 발생했다가 그렇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헤어나올 틈이 없겠죠. 계속적으로 법률 고치고 또 법률 고치고 나중에는 법률이 막 수천 개가 돼가지고 이게 뭐 정리가 안 돼요. 이럴 땐 이런 법, 이럴 땐 저런 법, 저럴 땐 저럴 법.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운에서 해수가 와주는 게 조정을 해주는 게 수국화도 하면서 수생목으로 해서 임목의 화에 대한 열망을 줄어들게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뭐 제어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러한 원국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문제를 언제 해결이 되는구나.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합이라고 그래서 그냥 육합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글자들이 옆에 있는지 그 글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거에 대한 뭐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까지도 바라보셔야 돼요. 외워서는 절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치에 대한 이 사화는 어떤 거지? 신금은 어떤 의미와 어떤 작용과 어떤 기술적인 작용, 메커니즘이 발생하고 또 다른 글자 어떤 알고리즘을 하면서 또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지지의 5와 4호 화국이잖아요. 방합적인 부분에서 신금을 끌어들여서 쓰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떠냐면 우리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시스템을 들여와요. 근데 우리 식대로 그 시스템을 다 개조하는 게 4, 5화가 있을 때 또는 묘목이 있을 때 신금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가져와 가지고 우리 걸로 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 걸로 다 고치는 거. 자, 근데 유금이나 자수가 있을 때는 그 시스템 그대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여와서 여기에서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덜어내고 신금, 유금, 이제 금 입장에서 사화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거 계속적으로 확대해줘, 확장시켜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들여와서 그 시스템을 계속 다 보급하는 거죠. 잘라내고 더 그 시스템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간다. 더 번성하는 쪽으로 간다. 그 시스템을 우리 시스템을 다른 쪽으로 줘서 그 시스템 자체의 순일성을 높여준다. 애플 아이폰의 그런 그 부분들을 그대로 확장시키는 거고, 오화나 묘목이 있을 때는 그 시스템을 들여와서 우리 식대로 다 해체 분해하면서 그걸 더 사용성을 높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기성복 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춰 있는 기존에 있는 정장을 더 확장시키는 거고, 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우리식대로 다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객에 대한 부분, 누가 주고 누가 객이냐, 그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야, 이런 식으로도 끌어들여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끌어들여서 이용한다라는 의미가 누가 주가 돼서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신 같은 경우는 사화가 경금, 지지의 신금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확장하기 위해선 구분지어서 확장해야지 확장이 되지. 이게 어느 정도 구분돼 있거나 이제 경계가 없으면 확장하기 너무 힘들어요. 붙어 있잖아.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확장해? 일단 경계를 만든 다음에 사과도 금 쌓게 근 다음에 팍 띄어내면 금방 띄어지죠.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한 덩어리야. 띄어내는데 다 이상하게 띄어지죠. 뭔가 빵을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이 있는 빵을 이렇게 찢으려고 그러면 안 찢어지잖아요.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찢는 것도 굉장히 단면이 울긋불긋하고 순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구분, 분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붙어요. 야, 이거 언제 다 해? 시스템 가져와.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걸 너무 원한단 말이에요. 사화는. 그래서 신금을 빠르게 땡겨와요. 그래서 합이, 그리고 생지 자체는 운동성이 시작하는 에너지잖아요. 빠르잖아요. 총알입니다. 총알같이 빠르게 신금을 끌어들인다. 사화는 신금을 사랑한다. 그럼 정사일주는 신금이 남자라면 재성이잖아요. 돈에 환장한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신금 자체 정제니까 아끼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쓰다듬고 그거에 빠져든다. 그래서 정사일주가 약간 애정사가 복잡합니다. 신사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의 사화는 급하고 열정적이고 이제 약간 조증이 있다. 어, 성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사화를 신금 운만 보게 되면, 그럼 내년에 신금을 가지신 분들은 사화가 엄청나게 불붙듯이 달려들겠죠. 사신합이 이제 붙는 거죠. 갑자기
남자친구랑 2번 만났는데 벌써 막 진도를 다 나갔어요. 사화가 있으면 그렇다. 그리고 이 사신합 같은 경우는 너와 나와의 어떤 합의점, 사신합 수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그러잖아. 합의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너와 나와의 동등성 개념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조약, 뭐 을사조약은 불평등 조약인데 너 입장에서는 평등한 조약이래. 나는 아닌데, 그렇죠? 사화 입장에서는 평등성을 주장해요. 신금 입장에서는 난 네 입장에서 했잖아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화급금, 사화한테 신금이 편제기 때문에 그래요. 편제는 즐거움이잖아요. 남의 영역을 확장해,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제는 나의 영역을 확인하는 거고, 새로운 영역의 탐험, 모험이기 때문에 너한텐 모험이지만 나는 네가 침범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신합이 돼 있으면 그런 내 입장에서는 평등한 거야. 나도 사랑을 하는데 너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도 나 사랑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합리화해 버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나와 너는 떨어질 수가 없어. 같이 우리 생을 뭐 마감하자, 아니면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자,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동반모라든지 뭐 가족에서 자식, 왜 네가 하는데 자식까지 데려가? 자식까지 같이 막 하는 경우 있죠. 딸 막 둘이 있는데 같이 자동차로 추락하는데 같이 하고, 막 아니면 번지 점프 하는데 굳이 2명이 같이 뛰려고 하는, 나도 뛰는데 너도 뛰어야지, 뭐 이런 평등적인 조약적인 합의적인 부분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간다. 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신합, 그러면 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너와 나와의 명문화한다. 명문화하면서 조약을 맺는다. 계약을 한다. 그런 부분으로 약속을 항상 이행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한정성이 어디까지 할 건데, 어디까지 늘릴 건데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금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화 입장에서도, 이제 나를 통제를 못하겠어. 통제가 필요해져. 날 때려줘,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화도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야? 뭐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있잖아요. 그 경계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 태양계로 하자. 여기까지 우리 은하계로 하자. 요 뭐 그 거리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별에 대한 부분도 할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을 항상 명확히 해야지만 무작위적으로 그냥 확장돼 버리면 너와 내가 그냥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한정성이 없다면, 그런 구분하는, 딱 여기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우리 태양계라고 봐야 돼 라고 하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역 이외에는 수의 외부의 영역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경금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조화시켜서 경계를 짓는 거라면, 사화는 그걸 막 이용하려고 하는 화 자체가 이제 활동성이니까.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 이제 못 나와. 그런 블랙홀로 들어가서 이제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부분. 블랙홀 중력 자체, 중력장이 발생하는 그만큼을 이제 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는 왔다 갔다 못해요. 그냥 수에 한정되고 수렴한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저장되는 거죠. 아카식 레코드에 정보만 저장했다가 그게 폭행 복사로 나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편관이 중중하죠. 편관격이며 스타성을 나타내고 있고, 너도 스타, 나도 스타. 그러면은 같은 스타끼리 여러 뭉쳐서
정제니까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순차성 있는 본인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식신. 그럼 식신제살이죠. 해결사죠. 그래서 영화 나오면 황정민 씨 뭐 경찰, 형사 또는 뭐 무당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식신이 평관을 본다. 이런 거는 해결사예요. 내 전문성으로 내 칼로 너를 녹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정제니까 내 영역 안에서 연기라는 영역 안에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더 스타성, 관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내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가겠다. 자, 지금 인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인사신 사명이 일어나면서 목생화에 대한 부분들, 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신금을 끌어들여서 신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금에 대한 부분도 장생, 천간의 스타성, 힘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힘든 난제들을 항상 해결하고 힘든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지 기반에서는 항상 해결하고 전문성으로 내가 나서서 그 문제점을 직접 대면하겠다. 무인성이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인성이 있다라는 거는 멈칫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편인 도식이라든지 인성이 있으면 얘기를 할 때 이거 생각하고 딱 말해요. 근데 무인성이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소드 연기가 되겠죠. 이제 이 인성적인 부분, 내 생각을 좀 말하고 싶어, 내 생각을 가미하고 싶어. 인데 그냥 식신이 제사를 보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바로 이런 배역에 대한 부분들이 직감으로 해서 훅 들어온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훅훅훅 나가는 거죠. 뭔가 걸림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동시통역사 같은 경우는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되죠. 내 생각이나 나의 그런 마음이나 나의 심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연기 같은 것도 그 배역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뭐 연구, 개발, 분석은 하겠지만 나 자체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배역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배역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바로 메소드 연기가 가능하다. 동시통역사라든지 이런 배우라든지 차라리 내 생각이 없는 게 나아요. 아예 그들의 그 배역의 그 캐릭터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멈칫멈칫 안 거리고 그게 무인성의 매력입니다. 자, 뭐 그쵸. 뭐 오는 뭐 원국에 대한 설명만 드릴게요. 사신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바로바로 즉시 뭔가 얼굴도 붉을수록 하잖아요. 항상 술톤, 붉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도 차곡차곡 영역을 확인해 가면서, 하는 황정민 씨한테 박수를 드리고, 자, 일단 사신합에 대한 부분들을, 뭐, 사신을 해결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신이 돼 있는 만약에 월지와 일지가 사신이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용도적인 부분으로는 십성이고 형태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용법적인 법 그런 이제 형태적인 법 용법이라고 하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잖아요. 형식적인 부분은 이제 오행을 쓰는 거죠. 사신합에 대해서 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수를 어떻게 쓰나요? 사신합은 지지의 수가 올 때 어느 정도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확정이 돼요. 천간의 수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의 임수가 오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야 여기까지 하자라는 이제 정보, 조약, 합의에 대한 활동이 일어나겠죠. 이민년에. 그 이민년 같은 경우는
임수 조약은 하는데 임목 입장에서 하는 거죠. 임목 입장에서 사신합에 대한 부분들. 근데 세운이라는 거 그냥 현실 리얼 월드잖아요. 근데 대운이라는 건 나의 월드잖아요. 근데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현실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대운과 대운과 원국을 봐야 되겠죠. 원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래서 사시나 물어보신 분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하셔서 사신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 을사년에 또 을사년에 뭐 일간별로 해서 제가 설명은 드릴 텐데 그게 작용은 다 달라요. 이치만 알고 원리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사신합의 원리, 육합의 원리. 오늘 45분간 했네요. 목이 이제 쉬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인해합을 하겠네요. 인해합.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